사람들이 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퀴벌레이고 하나는 이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 무엇일까요? 보시죠. 바퀴벌레하고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갈 것이다. 아니 이런 얘기가 왜 있는 거예요, 정말. 시어머니 용심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옛말도 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 안 섞였잖아요. 이러셨잖아요. 네, 오늘도 여행길 두 분 함께 떠납니다. 김양숙 원장님 그리고 정경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 글쎄요. 오늘 이 얘기를 굉장히 잘해주실 것 같아요. 두란니 어머니 학교 본부장이신 한은경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벌써 한참 됐어요. 우리 본지 그죠? 그렇죠. 네, 네. 오늘의 주제가요. 고부 갈등인데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한 것처럼 바퀴벌레하고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갈 것이다. 아니 이런 얘기가 왜 있는 거예요, 정말. 좋게 보여요. 아유, 아니 참. 고부가 우리 다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진짜? 이거 천지창조부터 있었습니다. 하와가 왜 오래 살았는 줄 알아요? 응?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맞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되면서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시어머니들이 이래도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 하셨네. 난 아직 예비 시어머니 아직 안 됐어요. 우리 옛말에 네. 시어머니 용심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옛말도 있어요. 안 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안 돼. 그 화면에도 잠깐 나왔었지만 시어머니는 설탕으로 만들어도 쓰다. 뭐 스페인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스페인에도 똑같은 고부 갈등이 그런가 있다는 봐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네. 러시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못된 시어머니는 등 뒤에도 눈이 달렸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다 존재하나 봐요, 그런 게. 그러니까요. 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장님 3년, 맞아, 귀머거리 맞아. 3년, 벙어리 3년, 시집살이에 관한 속담 있죠. 네. 예. 참. 아니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고부 갈등의 얘기가 되는 그리고 실제로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갈등은 고부 갈등뿐만 아니라 갈등은 다 있는데. 만남에 항상 있을 수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만남은 의인과 의인의 만남이 아니고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갈등을 너무 부정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갈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되니까. 네. 근데 갈등이 피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고부 갈등만큼 사실은 이렇게 길고 질기고 오래 가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 한 아들을 두고 삼각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애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서로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네. 그래서 아들 사랑의 쟁탈전이 표현이 벌어지는 잘못되고 거지. 있는. 그렇죠.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이제 저는 아들이 있는 입장에서 만약 딸이 있으면 우리 딸 나중에 결혼해서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그치. 지금 아들을 봐 와 누가 내 아들을 데려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아들을 막 이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딸 가진 입장에서는 딸 주기 너무 아까워. 아, 그래요? 근데 왜 딸은 아유 그래도 정말 좋은 남자 우리 딸 고생 안 시키는 남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며느리 입장, 우리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30년을 정성들여 키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여성한테 넘어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뺏긴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제 뺏기는데 며느리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젊고 싱싱하고 한창 되게 예쁜 질투까지 아이들 있는 보면 거야? 여성이 질투까지 있는 거야. 그렇죠. 이제 이러니 참 복잡한 거예요 나도 이게. 동성이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며느리하고는 피 한 방울 섞였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거지? 왜 그러지? 무섭게. 참, 아들이 셋이라고 또 이렇게 갑자기? 아니 며느리 덮고 씌우지 마. 덮고 씌우지 마. 왜 그래? 아니 나 참 우리 아니, 딸내미 그렇잖아. 있는데 진짜.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아니 30년 키워서 보내기도 해요. 왜 이래? 물론 그건 나중에 풀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 왜 이렇게 정말 고부 관계가 왜 이렇게 특별하게 갈등이 많을까라는 그러니까. 건데 정말 피 한 방울 우리가 안 섞여 있는데다가 정말 남 같은 관계인데 아들이라는 존재를 하나 두고 양 여자가 지금 싸우는 삼각 구도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보냈어야지. 독립을 시키지 못해서 그런 난 거죠. 보냈다고요. 엄마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독립을 못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여간 뭐 그렇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여기 나와 계신 세 분은 고부 갈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 저는 웬만하면 시어머니가 다 맞춰주시는 케이스라 네네. 네, 고부 갈등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했어요. 예. 권사님은 제가 박내 며느리지만
어머니 모셨거든요. 네. 모셨는데 직장 나가니까 전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잘 돌봐줄 줄 알았어요. 집안 살림 오히려. 네.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오니까 우리 어머니 살림 다 꾸려가지고 셋째 아들 내려 가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었죠. 그래서 어머님 한동안 왜 가셨지? 섭섭해서 가신 건가? 어머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어머니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외람되지만 괘씸하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만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짜게 한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 있고 생활비 기본으로 되니까 용돈은 잘 나가는 형님들이 돼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느꼈더랬었어요. 나는 이만큼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 그게 섭섭하실 수도 있는. 섭섭하시고. 그래서 한동안 갈등이 꽤 있었죠. 어머니 안 보고 싶었었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뭐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맏며느리 처음 이제 데려놨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워낙 살림에 고수해요 우리 어머니가. 살림으로 치면 정말 아마 전 세계에 나눠도 1등일 정도로 저는 완전 초보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시골에서 참기름을 정말 깨를 모아서 정성스럽게 짜서 이렇게 보내주면 이제 신혼이니까 음식을 맛있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념을 많이 쓰는 거야. 그 참기름 이런 거 막 듬뿍듬뿍 넣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가끔씩 올라오시면 딱 참기름병 보시면서 야야 참기름을 들러붙냐?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깨소금 점검하시고 살림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왜 전라도에서는 그 꼬막을 데치는데 찬물에서 서서히 데쳐야 돼요. 근데 나는 물을 팔팔 끓은 다음에 꼬막을 집어넣었더니 껍질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되게 혼났어. 너는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배웠냐? 꼬막을 어떻게 이렇게 삶는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초창기에 잠깐 그러셨는데 제 어머님이 너무 지혜로우셔서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시집 살린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늘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우리는 저기 뭐야 둘 다 할 얘기가 없고 오늘 잘 혼자 하셔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또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부간을등을 얘기하는데 우리 각자 얘기만 갖고 어떻게 세상을 주변 얘기도 논하겠어요. 많아요. 그럼요. 또 가정사역 저분 얘기 하시면서. 들으면 그냥 그 시청자들이 좌절해. 좌절해. 그러면 보통 가장 많이 겪는 고부 갈등들이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남편하고 관계된 거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남편하고 관계된 일이죠. 보통 보면 어떠냐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30년 동안 키웠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특히 홀 어머니. 홀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러시죠. 그래서 경계선이 지금 없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리모트 컨트롤러 계속 조정하잖아요. 조정하고 그죠? 예, 그렇죠. 조정하면서 막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 제일 힘들지 않나요? 그게 제일 힘들죠. 근데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죠. 주변에는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밖에서 술을 먹고 왔어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 뭐 주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뭐 물건들을 막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같이 사시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연히 남편을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이제 와이프가 남편한테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런 거 안 해야지 이러면은 오셔갖고 어머니가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사회생활 하는 힘들겠니? 사람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이것도 남자 때문이죠. 가운데 하나 두고. 와서 막 그 살림의 주도권 놓지 않는 거 이것도 심각해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그게 고관 열쇠가 제일 큰 고부 갈등의 힘이라고 부엌안에서 그래서. 두 여자가 완전히 그 파워 게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어머니들이 안 놀려고 하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해서 좀 쉬어라 해놓고는 계속 오면 막 쓸고 불고 닦고 이 좀 면지 좀 봐. 이 냉장고 이게 뭐야? 야, 이 어머님은 반찬 그 언제 도와주신다고 거야? 하는 막 이러면서. 거라도. 막 사사건건 간섭하면 정말 미치죠. 그렇지 않나요? 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가 네.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시어머니니까. 제 아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겪어보시는 거잖아요. 처음 이제 결혼해서 가서 네네네. 청소기 돌리는 것까지는 오케이가 되는데 걸레 빨아가지고 엎드려서 아들이. 마루 닦는 거 보니까 아들이? 쟤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자존심 예, 상하셨겠다. 예, 근데 예, 어떻게 예. 키운 뭐 아들인데 그냥, 세상에. 아니 그래도 제 생각이 아니 그래 그냥 닦아주고 내 쫓기지만 말아라. 그런데 어머, 어, 세상에. 해야 돼요. 예. 완전히 그런데 이게 걱정됐어요. 참 이런 것 같아. 네. 내 아들이 하면 너무 속상한 일, 네. 너무 속상한 일인데 사위가 주면 참 고마운 사위. 맞아 이게 그죠? 이중잣대기겠죠. 네, 그게 바로 그런 시어머니 거. 심보죠. 근데 어느 날 또 며느리가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재한 씨가 카드 빵꾸도 안 했어요. 그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도 카드 빵꾸 내서 제가 막아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야 얼마 빵꾸 났냐
그까지 가지고 잘난 내 아들 기죽일 일 있나 이렇게 대처하고 싶었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떠냐 내가 처리해 줄게. 갚아주신 거예요? 너. 그래서 아들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네. 너 이 월급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인생의 후반전 그랬더니만 엄마 나 바보 아니야. 그래서 너 이제 매일매일 그냥 니 댁한테 용돈 체크 받아라. 그렇게 하고 이제 며느리한테는 엄마한테 보고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아들 그 함부로 쓰는 버릇 싹 고쳐가지고 저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계속 제가 아들 편 들었죠. 잘난 내 아들 기죽일 일 있냐. 근데 좀 기를 좀 죽일 땐 좀 죽여야 되겠더라고요. 신앙이 있는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부 갈등이 다 없는 것도 아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죠? 네. 신앙 요새 신앙에 이게 기독교 문화가 잘못된 그 뭐야 전통 문화하고 유교 문화 때문에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저는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 거기 오는 총각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이너스 30점인 색시감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얘기 마이너스 들어보셨죠? 30점? 마이너스 아, 그게 30점? 뭐죠? 셋다 시어머니 얘기 모시고 있는 첫 강남 번째 시어머니? 마이너스 네. 30점은 뭐냐 하면 교회 권사님 딸 마이너스 10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방송이라서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마이너스 10점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요? 권사님 딸이 왜요? 권사님 딸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권사님 아들도 마찬가지죠. 편한 대로 잣대를 갖다 댄다는 거죠. 큰일 났다. 이 시청자들 네. 권사님들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네, 있다는 네, 거죠. 잘못하는 게 우리 한번 세계받은 네, 제가 실제로 어떠냐면 청년들 그 강의 갔을 네, 때, 네. 야 골치 아프다.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 장로님 댁으로 결혼하지 말자고 공공연한 거긴 또 비밀이잖아요. 돈 재산도 있는데 예. 더 포함이 되는 왜냐하면 거죠. 기대수이 너무 높으니까. 네, 그죠? 너무 기대수이 너무 높으니까. 네, 뭐 열쇠 몇 개 가져와라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신앙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그 크리스찬 문화로서의 신앙인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있는 신앙인지 네, 그게 정말 내재화되어 있는 신앙인지에 대해서 문제는 똑같이 겪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신앙이 근데 있든 우리가 없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를 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실망감이 더 크지 더 큰 않을까요? 거죠. 그게 더 큰 거지. 정말 네, 권사님이기 때문에 안 이럴 것 같은데 저희가 가까운 분도 결혼을 하는데 와이프가 남자를 의사고 그다음에 아내는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봐주는 거예요. 못 봐주죠. 그러니까 의사인데 같은 의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의사인데 왜 간호사하고 결혼을 하냐.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계속해서 상담하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끝까지 반대하셔서 결국은 가정이 완전히 바탄이 나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 머물고 두 분이 떠나셨어요. 그분들은 아들 내보고 신앙은 싶다고. 의학계가 아니었을까요? 그분들의 신앙은? 근데 너무 우리가 한번 그러게요.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의학계가 정말. 신앙이었던 거지 그거는 좀 너무 아니었다라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이 현재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시어머니들이 네. 정말 어떠냐면 잠언 17장 6절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면류관이 되어지려면 며느리하고 관계 잘 맺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냐면 제가 그 미국에서 만난 자매인데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쪽 지역으로 왜 이사 왔느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찾아오시고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섭하시니까 시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벌은 아들과 손주를 보게 안 하는 보여주는 거, 거다. 안 보여주는 거. 어머 세상에.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게 참 너무 비극이다 진짜 네, 사실. 진짜 어떤 그 정도면. 어머니는 아예 그 부부가 잠자리를 하고 있으면 문 앞에 와 계시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이러면서 막 같이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자리 감시하는 그런 잠자리 시어머니들 감시하는 톡하게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걸 잠자리 간섭한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친구들 얘기하니까 혼자 된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가 방 안에서 막 깔깔대고 웃으면 너무 뭐, 속상한 아니 거지. 속상한 것보다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들어본대요. 본인하고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하고 눈곱이 아 그것도 왜 근데 들어가지고 잠자리 하는 시간이 그래요, 그래. 타이밍을 왜 그때 하나 그래. 깔깔대고 웃고 하니까 그냥 아유, 참. 벌써 이제 권사님 많이 시어머니 쪽으로 가셨어 지금. 진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아직 예비 시어머니거든요. 네, 몰랐죠? 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라. 그렇다면 고부 갈등이 사실 어떤 한쪽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배경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경미 씨 조사한 거 갖고 있죠. 네, 우선 가장 큰 것이 고부간의 성격 마찰이에요. 또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과잉 독점 욕구가 있고요. 며느리의 개인주의적 사고와 행동도 문제입니다. 시어머니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도 문제고 최근 결혼 문화에서 오는 혼수 문제도 크다고 하네요. 예.
그렇다면 우선 이제 시어머니들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피해야 하는 것들 시어머니들 정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그러는 이거 것들이 분명히. 과잉 그죠? 과잉 독점 욕구라는 거 말이에요. 네네네.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며느리의 아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했는데도 아직도 내 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넥타이 다 골라주고 양복까지 입혀주고 음식 먹는 메뉴까지 다 뭐라 그러고 야 내 아들은 말이야 아침에 빵 안 돼? 예, 된장국으로 끓여 뭐 이런 식으로 며느리에게 요구하고 와 이런 거는 정말 며느리가 못 견디죠, 그죠? 예. 요즘에 그런 어머님들이 계신가요? 계세요. 상담하다 보면 아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 세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경미 씨 세대는 장서 문제가 제일 크죠. 지금 근데 그 윗세대는 아직도 여전히 고부간의 문제인데 아직도 그 주도권 싸움에 계속 있어서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친구는 보면은 애가 둘인데 일을 해요. 예, 워킹맘인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계속 아유 저 조그만 거 하나 더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아유 그만할 거 아유 됐어요 어머니 이렇게 말하기도 이제 한두 번이지 계속 오셔서 그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것도 스트레스라고.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아킬레스라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싫은 것들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하면 네.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문제도 저도 이제 큰 며느리는 큰 애들은 하나거든요. 네.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네. 시어머니니까 말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지금 얘기하세요. 친정 어머니들은 좀 얘기 좀 해주셔요. 하나 더 낳으라고. 지금 아예 얘기하세요. 며느리한테. 친정 엄마는 저한테 그러거든요. 이거 좀 생각이 난 건데 친정 어머니는 아유 하나 딸이 고생할까봐 그렇지. 하나만 나 이렇게 하는 주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랑 이제 가족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아가씨가 예, 엄마 나 애를 더 낳아야 되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님이 하나만 나 힘든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애교 있게 어머니 저는요. 넌 더 낳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다니까. 네, 근데 그 마음을 알겠어요. 예, 근데 그것도 딱 처음에 웃고 넘겼는데 아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예,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렇게까지 갈등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만 보이는 것이지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나 뭐 이런 것들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쑥불쑥 올라오면서 같이 부딪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렇다라면 요즘에는 오히려 또 며느리들 때문에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갑자기 할 얘기하세요. 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도 어떠냐면 그 젊은 애들 모임에 가서 자네들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너네들이 무섭다. 눈치 많이 내 보신다더라고요. 눈치 엄청 많이 보죠. 그러시구나. 그 옛날에는 우리가 삶의 경륜이 있으니까 걔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질문을 했는데 요새는 이 초정보 사회라 가지고 그치. 인터넷만 열면 네네. 우리가 좋은 경험을 얘기해줘도 인터넷이 안 믿어. 인터넷 가지고 그리고 이유식 하는데도 그냥 그 단계가 있대요. 네네. 그래서 어떤 때는 뭘 먹이면 안 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래도 우리 아들 다 잘 컸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면 어떠냐 어머니 안 돼요 그냥 그리고 며느리들이 요즘에 직설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죠.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둘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너무 상처를 주면서 얘기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그러니까 되는 이제 거죠. 어머니들이 이제 딸을 그죠 시어머님도 이제 딸을 이제 보내고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이제 맺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조금만 채워주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의 위치라든지 자리라든지 공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구닥다리 취급하고 완전히 무시하면서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잘난 척하니까 너무 얄미운 거야. 우리 솔직히 안 그래요. 와가지고 어머니 저기 뭐야 김치 이거 어떻게 담궈요? 응? 아, 난 어머님 담그신 김치 너무 그럼 되게 맛있더라. 사실 좋아하실 이렇게 거예요. 얘기하면 고맙고 어머니 좀 이쁘죠.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아유 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며느리가 예뻐요? 아니면 좀 모자라도 와서 아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어머 식혜 어떻게 하세요? 물으면 얼마나 예뻐요. 예뻐요. 시부모님들이 그 며느리의 눈치를 본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남편하고 예, 잠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애는 이제 친정엄마한테 맡깁니다. 애 놔두고 그렇게 놀러 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전화를 했더니 정말 좋아하시면서 그래 둘이 그렇게 다녀라 얼마나 좋니? 둘이 그러니까 혹시나 이 둘이 문제가 있을까봐 늘 걱정하시는 것 같은 눈빛이더라고요. 그 전화 받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아 우리 눈치를 보고 계시구나. 이제 눈치 아들을 봐요. 며느리한테 맡겨놨거든.
서울시립대학교의 박소영 교수가 그 고부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을 연구해서 6가지 유형으로 좀 분류를 해놓았네요. 경미 씨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네, 6가지 유형 말씀드릴게요. 갈등 상황을 회피하려는 모르쇠형 있고요. 갈등을 중재하는 조율가형, 양쪽을 지지하는 황희정승형, 그리고 아내 편에 드는 애처가형, 어머니 편에 드는 마마보이형,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 나중에 아내의 서운함을 달래는 벙어리 냉가슴형. 맞네요. 근데 이 중에서 모르쇠형과 마마보이 유형은 최악이라고 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문 그치, 쾅 그치. 닫고 나가버려. 최악. 그리고 벙어리 냉가슴형과 황희정승형은 단짝 효과는 있어요. 장기적인 효과가 없고요. 애처가형이 뭐니 해도 최고예요. 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뭐 애처가형이 최고라고 하는데. 근데 마마보이 형 남편 진짜 많지 않아요? 네, 요새는 그죠? 많아요. 너무 많죠.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헬리콥터 맘들이 다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혼해서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뭐라 많이. 그러면 야 우리 어머니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야 우리 엄마가 언제 틀린 말 좀 잘해. 이러고. 네가 잘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머니 편만 들고. 그렇죠. 나한테 잘못하는 건 참아도 우리 엄마한테 못하는 건 못 참겠다. 못 참겠다. 굉장히 효자척하는 얘기 엄청 문제죠. 사실은 실제 가정 효과 가문. 아닐 수도 있어. 맞아도. 네. 맞아. 저는 이런 적이 있었던 게 그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름을 짓는데 네. 저희 시어머니가 계속 이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어머니 딱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제가 원하는 이름을 저희 둘이서 좀 정할게요. 그럼 어머님이 그냥 가서 한자나 받아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자를 받아 왔는데 이름을 그냥 본인이 막 지어 오신 거예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예인 이름도 있고 해서 똑같은 이름이 있고 해서 윤도현을 지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근데 어떡하지? 어머니한테 얘기하기가 어머니도 갔다 오셨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좋다고 얘기하라고. 되게 지겹다.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어머니 전 좋아요. 이름이 사실 예쁘긴 해요. 이름이 예뻐요. 이랬더니 남편이 바로 전화해서 엄마 이름이 그게 뭐야? 이런 거예요. 이름 윤도현이 뭐야? 윤도현이 연예인도 있고 연예인 있으니까 별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 잡으셨구나. 이러면서 다른 이름을. 맞아, 되게 잘한 거야 이게. 일단 아내한테는 왜냐면 잘못하면 아내한테는 어머니가 딱 반감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안 하게 하고. 되게 지혜롭고, 괜찮네 남편. 그때 보고 이 남자 괜찮은데? 역시 잘 골랐어. 네. 근데 어쨌든 그 저기 아들하고 엄마는 핏줄로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하고는 핏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잘못해서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전에 다 약속을 한 거죠. 그때는 무조건 내가 어머니 편을 들 테니까 내가 나중에 진심은 얘기하시면 절대로 되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예를 들어서 얘 이게 꼬막을 어떻게 이렇게 삶아놨냐? 장 말이야. 그때 햇빛 쬐라 그랬는데 곰팡이 쓸었잖아. 뭐 이렇게 딱 이제 대화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우리 남편이 막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는데 말이야. 왜 또 하는 거야? 이러고 좀 잘해. 뭐 이러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 우리 어머님이 조용히 야야 좀 그만해라. 그만해라. 야가 바쁘지 않냐? 일부러 그랬겠냐? 응? 뭘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응? 이런 며느리 어디 있다 그래? 이런다니까요. 그 방법도 괜찮네요. 이미 이제 얘기해놓고 사전에. 아니,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이제 흔히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앞에서는 어머님 편을 들어주고 왜냐하면 이제 방에 들어가시면 둘이 얘기할 시간이 같이 얘기할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어머님은 그게 안 되니까 그때 둘이 얘기하면서 풀어주고 그래 충분히 이해해 뭐 이렇게 하면 풀리는데 막 거꾸로 앞에서 이제 그거를 짜지 않고 같이 어머니 야단만 막 편을 쳐봐봐요. 같이 어머니 같이 이제 막 어머니 편 돼서 막 며느리 야단 치고 있는데 같이 옆에서 훈수 두면 더 훈수 두는 그 사람이 더 밉잖아요. 근데 사실 보니까 남편이 제일 힘들겠네요. 그렇게 힘들 네, 중간에서. 샌드위치맨이지. 진짜 뭐. 힘들 거예요. 샌드위치맨. 근데 우리 아들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엄마 예진이는 안 그러는데 엄마는 왜 그래 그랬는데 저 그런 얘기 어떡해 이놈의 자식이. 요즘에 근데 거의 아드님이 다 이럴 거예요. 요즘에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고부 갈등이 흐르고 있는 이런 마당에 남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간혹 시누이들이 또 있는 집 있잖아요.
신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무섭다는, 더 밉다는 얘기도 있지요. 고자질, 뭐 이간질, 뭐 별거를 다 하지 않나? 괜히 그 시어머니한테 가서 며느리 흉잡은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지. 어머니가 화가 나서 걔 어쩜 그러냐 그러면 아 어머님이 뭐 실수할 때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역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추기는 역할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우 걔가 어디 한 번 그런 줄 알아요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봤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모르셨죠? 막 이러면서 고자질해. 그리고 부채질하고 이러니까 이제 약이 오르는 거지. 며느리가. 신우이는 없나? 저는 아가씨 있는데 네. 예, 굉장히 착해서 네. 그냥 반대인 거. 아까 그 권사님 얘기하신 대로 제가 연애를 8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친했어?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연애를 이제 하다 보니까 명절 때 인사를 드리러 그쵸, 가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아니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집안일을 거들기가 약간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희 아가씨가 사전에 저 없을 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엄마, 언니 시키는 거 아니야. 언니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시키는 거 아니야. 본인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엄마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신우이다. 며느리 입장으로 말을 하는 최고. 아니 근데 자기도 나중에 며느리가 될 거잖아. 누가요? 시누이가 이미 며느리잖아. 며느리래요. 아, 이미 며느리. 애도 그치. 있고. 네, 맞아요. 먼저 가셨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게. 그러는 신우이가 있는가 하면 네. 자기도 어느 집안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우이 노릇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최악인 거잖아요. 이런 그러니까요. 경우는. 근데 묘하게 우리가 그 시월드 이러면서 되게 이상한 이제 시월드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여자들은 그러니까 친정에 있어서 편한 것도 있지만 무엇인가 시댁이랑 같이 관련이 되어지는 건 시댁이랑 있는 게 정말 100%더 편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있죠. 그런 거?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 저도 그 이제 며느리가 이제 되죠. 아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우리는 시자 좀 떼자. 아니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관계에 우리가 왜 들어가니?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배 안 아프고 낳은 딸이잖아요. 그 무슨 이런 호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무슨 이런 좋은 운이 있나 싶을 정도로 배 하나 안 아프고 낳은 딸이야. 아까는 피 하나 안 안 섞였잖아요. 이러셨잖아요. 어쨌든 배 하나 아프고 낳은 딸이라니까. 공존하는 거야, 공존. 사모님 그게 큰 오해예요. 그 오해라고. 어머니는 어머니. 시어머니 진짜 시어머니. 아니야, 며느리는 결코 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딸을 그 며느리를 도토리는 러브라 로 법적인 하잖아. 딸이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근데 하늘나라 맞아요. 보면서 좀 다르지 아니요, 않나? 그러니까 도토리는 러브예요. 사랑 안의 딸이기 때문에. 권사님 이 착각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나 아직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지금 빨리 다시 깨지 전화하세요. 마세요. 그래서 시어머니라고 해라 그냥. 러브로. 그래서 그냥 우리 며느리 어머니, 될 아이는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엄마 아빠는 엄마라고 그건 얘기하고? 괜찮지만 어쩌냐 하면 러브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데 딸이라고 생각하면 자칫하면 무례할 수 있다. 무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죠? 어떤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경계가 거죠.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맺은 딸로. 사랑으로 도토리는 러브니까. 근데 너무 나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아 그 꼭 시어머니 시자를 붙여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으로 자꾸 우리를 넣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그 살자. 말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저 이대로 좀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너무 그 말이 행복하거든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너무 그럴 수 좋은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되려 그러지 말고 네네. 며느리가 원하는 시어머니가 뭘까 고민하는 게 역시. 오늘 두 번째로 아주. 역시. 근데 실제로 그럼 권사님 어때요? 며느리를 친딸처럼이 돼요? 어떤 데는 어떠냐면 걔가 살그럽게 굴면 전 딸이 없으니까 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딸 없으시니까. 그런데 어떠냐면 정신 차리죠. 그러다 보면 제가 경계를 서로 침범- 편안하게 될까봐, 예. 너무 편해질까봐. 그래서 걔 그걸 침범한다고요.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침범했다가 며느리한테 당했잖아요. 뭘 침범했어요? 미리 제, 배워야 제 될 며느리가 지 아들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떠냐 하면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을 아들은 키우는 법이 다르다는 책을 갖다 줬다가 저희 며느리 딱 그 책 보자마자 어머니 저는 이 책 안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제가 조정했더니만 넌 똑바로 뜨고 어머니 자녀 양육에 정답이 있어요? 그런 침범한 거죠. 걔 아이는 걔가 키우는데 제가 침범했다. 권사님 우리 같은 가정 사역자들은 걸핏하면 하기가 또 막 쉽겠다. 가르치려 그러고 막 그래요. 치료하려고 그러고 상담하려고 맞아요, 그러고 맞아요. 며느리도 그렇게 자꾸 다루려고 예. 하는 버릇이 나도 모르게 예. 나오는 유치원 거죠. 선생님들이 그렇게 예. 조심해야 돼요. 집에서도 뭐 그러세요? 막 예, 이러시더라고 맞아요. 많이. 맞아요. 아드님, 그리고 틀려요. 그것도 뭐 직업병이죠. 뭐. 직업병이에요. 몇 대 맞을까요? 손바닥.
자, 종아리 세대. 네, 이거 틀리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진짜 이게 참 그 관계잖아요. 관계. 관계죠. 정말 때로는 딸처럼 예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정말 며느리처럼 이렇게 약간 격의를 사실 그게 이제 이렇게 격이 있다라는 게 나쁜 것만은 네, 아닐 수 나쁜 건 있거든요. 아니죠. 우리가 격이라는 네. 말보다는 경계라는 말이 더 경계? 정확해요. 우리가 심리적인 용어로는 아무리 우리가 절친한 사이라 그래도 각자가 독립된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데 둘이가 완전히 섞어버리면 경계가 전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면 이게 너무 큰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두 가지 종류의 콩가루인 게 문제죠. 어떤 콩가루가 어떤 콩가루냐? 홀면 날아가는 콩가루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범벅이 돼서 안 떨어지는 콩가루고 경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독이 엄격한 되는 사랑은 거죠. 아닌 거인데 이제 아닌 거죠. 집착이나 뭐 소유 네, 이런 소유, 것들이 그렇죠. 사랑이라는 네, 이름으로 네. 표현이 되는 네. 거겠죠. 사랑이 너무 변질돼 있는 거죠. 네, 네, 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도 또 사랑해야 할, 또 시어머님도 사랑해야 할 그런 대상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신앙 안에서 고부 갈등 없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사실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 또 머리에 쏙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미 씨가 해줘야겠죠? 네, 시어머니가 지켜야 할 것으로 우선 아들과 며느리를 독립시켜라. 아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라.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라.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죠. 사생활을 존중하라. 네, 네. 며느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며느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우선 역시 시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하라. 네, 네. 시부모를 친정부모처럼 다정하게 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시댁 흉은 보지 마라. 이게 중요해요. 네, 시댁 네. 흉은 보지 마라. 며느리 흉도 안 봐야 돼요. 며느리 흉도 흉도. 서로 안 봐야 네. 되죠. 서로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 다 아는 얘기예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늘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건 이 너무 당연한 게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결혼식 할 때에 사실은 신랑 신부만 서약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부모들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외국에서는 서약서를 받아요. 부모 서약서를. 그래서 결혼할 때 자 지금부터 나는 이 둘의 사이에 서서 간섭하지 않고 이 둘의 뒤에 서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실제로 받거든요. 이런 서약이 좀 때로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네. 이제 독립 떠나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그러면 서로 떠나는 거죠. 서로 그렇죠. 떼어 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게 이제 참 문제일 것 분가를 한다는 같아요.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지. 공간의 이동을 그러니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탯줄을 끊어내는 건데 아이가 금방 출산했을 때 탯줄을 금방 끊듯이 우리가 심리적인 탯줄을 끊어야지 아니면 탯줄이 칭칭 감아서 아이를 완전히 죽이잖아요. 젊은 부부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탯줄을 끊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저는 요새 이제 시어머니 장모학교를 해요. 네, 네. 하면서 거기 카피가 뭐냐면 까삐따 해라. 까삐따 해라. 까삐따. 까삐따. 까삐따 해. 며느리 까다롭게 굴지 말고 삐치지 말고 말고. 따지지 너무 말아라. 좋다. 이거 적어야 되겠다. 까삐따 해라. 아, 까삐따. 까삐따. 한번 들으면 절대로 안 삐지지 잊어버리겠네. 말고. 삐치지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아라. 따지지 말고. 그 시어머니가 지켜야 할 것 까삐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며느리가 지켜야 할 거는 따로 또 있겠죠. 그건 다음 없어요? 시간에. 며느리도 시어머니시거든. 시어머니시거든. 똑같을 것 같은데 며느리도. 예. 며느리도 같은 그렇게 얘기죠. 하면 좋겠네요. 며느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근데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미 씨가 한 거에 굉장히 많은 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이고 그냥 저분을 한 명의 그냥 아들을 잘 키워서 누군가의 준 분으로 본다라면 어르신으로 본다라면 아 이건 이럴 수 있었겠다 싶어서 이해되는 것들이 나랑 관계가 되니까 이게 계속 부딪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너가 거기에 까삐따 참- 해라 이렇게 하지. 내가 까삐따 하겠다 이거는 얘기 안 하잖아요. 예. 며느리 네가 해라 이렇게 네가 얘기해요. 해라. 네가 해라. 네, 그래서 네, 네. 그 개그우먼 김경아 씨는 예전에 저한테 이제 먼저 결혼을 했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왜 시어머니를 어렵게 생각할까? 그러더니 자기는 그냥 친구 어머니라고 생각했대요, 처음에. 왜냐면 우리 친구 어머니한테 정말 잘하거든요. 어머니 그랬잖아요. 막 이랬는데 시어머니 앞에 가면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친구 엄마라고 생각하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처음에. 근데 그 말도 정답인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다른 시간을 각자 따로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머니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렵지도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그렇죠. 건 사실인데 거기에 이제 얼마나 예의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그다음 또 공유하는 게 많아지면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서로 요구를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요구를 좀 하고 싸울 때는 좀 싸우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랑 어떻게 싸워? 아니 그래도 싸우는 얘기 건 아니 아니죠. 아니면 편지를 좀 쓰든지 왜냐하면 가지고 계시다 그냥 떠나버리시잖아. 얘기를 안 하니까 뭐가 서운한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좀 그런 좀 직설적인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약하니까 원하는 네. 걸 얘기를 못 하는데 네네 남편 요새 며느리 아이들은 원하는 걸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니까 편합니다. 그게 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네,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지가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 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요즘에 왜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그 뭐 10월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얘기 들으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머니 앞에 며느리 앞에 실제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사나 싶게 막 근데- 직선적인 얘기를 딱딱 하는데 정말 근데 소통이 놀랍던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얘 오지 마라 그러거든요. 맞아. 오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끝이 뭔가 뉘앙스가 달라. 그런 좀 오라는 거잖아. 오란 얘기잖아. 네, 이중 근데 메시지야. 이런 이중 메시지가 너무 힘드니까 맞아, 맞아. 차라리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차라리 좀 와라. 야 왔으면 축하해줘라. 너 안 오면 나 좀 서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건강한 관계인데 저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중 어머님들이 오지 마라 사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반대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오지 마 가야 되나 보다. 어머니 갈게요. 아, 오지 말라니까. 아니 갈게. 아니 오지 말라니까 진짜 오지 말라는 거. 어머님이 진짜 오지 말라는 건데 이걸 잘못 알아듣고 계속 가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어머님이 진짜 오지 말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몇 번 경험하면 아 우리 이제 어머니는 아는 이중 거지. 메시지를 안 네. 쓰는구나. 그래서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네. 아주 습관적으로 이중 메시지 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마음하고 말 따르고 막 다르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좋은 아니 관계- 뭔 선물을 다 했어, 필요 없다. 했어 필요 없다. 근데 안 했어 나중에 서운해. 두고두고 얘기하시는 좋은 거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신뢰와 친밀감인데 네, 이것은 네. 어떠냐 하면 시간이 좀 가야지 쌓인다는 맞아요. 거죠. 서로 알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지만 지나면 아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중 메시지가 아니구나 알게 되고 또 이중 메시지를 쓰시면 쓰는 대로 맞춰가고 네, 네.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응 기간에는 어쨌든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표현을 네, 이제 표현을 무례하지 해야지 않게 알죠. 조금 표현을 그렇죠. 하자. 네, 표현을 네. 하자. 예, 필요하죠. 네, 네, 그죠? 네. 그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권사님은 며느리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 어찌 보면 이제 며느리들한테 주는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저는 며느리 둘에 대해서 100% 만족입니다. 네. 첫 번째 고마운 게 제 아들 약점 아는데 그래도 어떠냐 하면 지남편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제한시 해주는 것도 고맙고 그다음에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만 장가 갔더니만 지댁 말 듣고 잘 끌려가는 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 지혜로워서 지혜로워서 잘 끌어가 주니까 감사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아이라서 걱정했는데도 또 사치하지 않고 그냥 왜 택시를 안 타냐 그러면 어머니 서울 시내에서 무슨 택시를 타요 교통이 잘 돼서 이런 거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냥 120% 그냥 만족. 지금 현재로는 감사하다. 나보다 낫다. 제게 준 가장 큰 축복이 세 사람 잘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며느리 자랑 확실하게 네, 하셨습니다. 네. 얘들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 얼마나 이런 얘기를 들은 또 우리 며느리들이 어머님을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 우리 어머니가 그러신 분이야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서로 조금만 배려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남편이 그 아내가 사실 엄마한테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잘하면은 남편도 또 잘하잖아요. 자기 우리 어머니 챙겨주는 그 아내를 나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또 어머니도 지금 며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씩만 더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예. 되게 하여튼 신기해요. 저도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하고 만난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야. 얘 어디 갔다가 이제 왔니?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근데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가 그냥 다 예쁜데 사실 제일 고마운 거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죠. 어디 가서 이제 왔니? 어떻게 이런 예쁜 딸이 네. 누구 집에 너무 귀한 딸이었을 텐데 또 보내주신 그 시어머니 그분의 그 친정에도. 장인 장모들한테도 네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네, 네. 이렇게 선물로 받는 건데 또 떠나보내는 그분들의 마음도 좀 아프긴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고맙다 내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딱 그거네. 네. 그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딱 안경을 써야 이렇게 사랑의 안경이 뿅뿅 잘 좋게 보이는 것처럼
고부간에도 좀 이렇게 사랑의 안경을 좀 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마음에 아니, 그게 의도적으로라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콩깍지가 영원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만 할 수 있다면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게 홀어머니의 이제 외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도 생각하면 얼마나 애지중지 하셨다가 저한테 보내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자, 세 분의 그 시월제에게 어쩌면 얘기를 잠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미 씨는 제대로 안 했으니까 시어머님께 어머나. 네,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의 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같은 거 나오겠죠? 뭐 이따가.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의 시어머니가 돼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멋진 아들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뭐 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남편한테 잘할게요. 그리고 조만간에 둘째도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아유, 예쁜 며느리다. 네,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밖에서는 난리 집에서 하는 대로. 집에 안 돼요. 아직 모르시니까. 예. 방송용이죠. 갑자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경미 씨가 두 번째 아이를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또 얘기가 돼버렸네요. 예. 우리 권사님 거의 다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더 붙이고 싶은 거 있으면 카메라 보고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배우는 학교가 있으면 가서 열심히 배우셔서 성장하고 성숙하셔서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을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양숙 원장님께서도 원하는 대로 사랑의 메시지를 날려주십시오. 사실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지금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매주 한 번씩 뭐 가서 음식 싸서 이제 대접하고 이제 어제도 뵙고 왔는데 어머니 그냥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아픈 모습 뵙고 와서 사실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시장을 못 가셔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봐드린다 하지만 또 아버님이 시장 보시면서 시장 잘 못 봐왔다고 두 분이 서로 다투시기도 하신다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어머님 저한테 아가라고 불러주시죠. 아가라고 불러주실 때마다 제 어머니 친정 어머니 너무 빨리 돌아가셨지만 제 친정 어머니 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친딸처럼 늘 부족한 거 감싸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기도로 계속 지원해 주셔서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더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그리고 시장 가지 않도록 더 자주 제가 시장 봐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 부족하지 어머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력해볼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아유, 김영숙 원장님 말씀하시는 내가 눈물이 나요. 갑자기 네. 어제 보고 왔거든. 아, 그러시구나. 마음이 아파. 그래요. 맞아요. 시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들은 어쨌거나 저희보다 먼저 인생을 사신 분이고 우리가 지금 겪어나가는 것들을 어쩌면 다 먼저 겪으셨고 그거를 다 넘어가신 분들 그리고 그냥 순리대로 간다면 우리보다 어쩌면 하늘나라에 먼저 가실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세월 견디셨으니까 그 마음 갖고 좀 사랑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고부 갈등을 좀 얘기를 해봤어요. 고부 갈등. 갈등은 이렇게 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깊은 웅덩이가 생기는데 그 갈등과 갈등 사이에 사랑의 웅덩이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많은 분수를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부 갈등이 있다면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많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답을 그냥 저는 살포시 좀 내놓고 싶습니다. 오늘 저에게 또 깊은 눈물을 주신 우리 김양숙 원장님 또 맑은 웃음을 주신 우리 경미 씨 감사하고 또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움에 또 많은 좋은 조언해 주신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은? 네, 오늘 그냥 행복했습니다. 네. 여행길은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네, 때로는 눈물을 싣고 때로는 웃음을 싣고
그렇지만 우리는 즐겁게 여행길을 같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